여러분들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 부의 미래의 핵심은 뭐냐?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신, 독신. 공부의 신을 공신이라고 그러고 독서의 신을 독신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공부의 신. 왜 공부의 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대학 가라. 그래야만 좋은 데 취업한다. 결국 뭐냐?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너는 공부의 신이 돼야 된다. 공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독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독신의 시대인가? 지식이 중요해진 경제시대다. 지식경제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식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학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 모 기관에서 조사한 게 보면 과거에는 스카이 출신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사장들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부터 반반이더라. 스카이대 또는 비스카이대를 분류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만큼 이제 명문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 그래서 학벌이 중요해지는 시대는 점점 흘러가고 있다. 그다음에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진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TV를 잠깐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춤추는 친구, 그다음에 노래하는 친구, 뭐 게임하는 친구, 뭐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과거와 달리 대학 입학하는 이 진학률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대학을 안 가겠다. 고등학교, 난 내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가서 요리 배우겠다. 난 뭐 게임 좋으니까 나 게임 하는 학교 가겠다. 로봇 만드는 데 가겠다. 그러니까 전부 이 사회가 다양해지는 사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진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성이 중요한 시대다.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위해 가지고 독신이다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한 얘기를 듭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2006년에 책을 쓰신 게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압솔리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압솔레이터,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와 날리지,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이 엘빈 토플러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압솔레이즈의 의미는 쓸모없는 지식, 쓸모없는 뭐 것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건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지식도 이제는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거죠. 과거의 지식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부의 미래의 핵심은 뭐냐? 이런 쓰레기 같은 지식을 누가 잘 걸러내서 새로운 지식을 자기 거로 만드느냐? 그게 미래의 부를 가져다 주는 핵심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사회가 인재상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게 결국 독신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독신도 물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입시 좋은데 가는 게 맞습니다. 플러스 해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들이 이 독신이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미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문화와 결합된 사회. 그다음에 창의성과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라는 거죠. 근데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 자, 2010년, 올해가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까 엘빈 토플러는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지식도 이제 쓸모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73일 주기로 2배씩 정보가 늘어난답니다. 엄청난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3달도 가기 전에 새로운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창의성과 결합되는 융합 인재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융합 인재가 필요하다. 지식과 결합돼 가지고 창의성, 그다음에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이제는 미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바탕이 결국은 독서의 힘이 있어야만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예요? 세계지도죠. 우리가 흔히 보는 세계지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는 세계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것도 세계지도입니다. 근데 거꾸로 봤어요. 거꾸로 본 세계지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주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 거꾸로 볼까요? 여기 있으면 뒤에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자,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 넓은 게 다 내 세상이다, 내 세상. 뻗쳐나갈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보니까 생각을 뒤집어서 보자. 그게 창의성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1 더하기 1은 그게 똑바른 생각인데 앞으로는 1 더하기 1은 2가 답이지만 2 이상도 될 수 있고 2 이하도 될 수 있다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거꾸로 보는 세상.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리더는 리드한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책을 읽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책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자님입니다. 이 공자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한 권의 책도 안 쓰셨어요. 제자들이 쓴 책이지 공자님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 제1장이 뭐냐면 하기편입니다. 하기편. 하기편 첫 마리에 나오는 말이 자왈, 하기, 시습지, 불력, 열, 호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보면 배우고 익히는 게 어찌 아니 즐겁냐. 즉 배움의 즐거움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2500년 전에 사셨던 공자님이 자 배우고 익혀라 매일매일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일일 불독서 구중생 형극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얘기죠. 잘 모르실 겁니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 하버드 대학교 옛날 총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루에 15분씩 10년간 읽으면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버드 대학 안 나와도 된다 이거예요. 15분씩만 10년간 책 읽어라. 그러면 하버드 대학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쌓는 인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매일 책 읽는 걸 강조합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네. 정말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 그다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양반은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겁니다. 왜 흑인 여성들은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오프라는 내가 한번 아닌 걸 보여주자 라고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독서 전도사가 됩니다. 자, 책이 이만큼 중요하다. 내 인생을 바꿔준 책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